혹시 지금 쿠팡 광고 돌리는데 효율이 안 나와서 역마진 나는 상황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광고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잘 파는 셀러들은 광고가 쉽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바로 광고 보고서를 분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스터디 대표님 중 한 분은 보고서를 다운받는 법도 모르셨던 분인데 저한테 분석 방법 하나 배우고 나서 광고 수익률이 40%대에서 무려 1000%대로 올라갔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수익률 1000% 만드는 방법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쿠팡 광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쿠팡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노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영역이에요. 고객이 무선 이어폰이라고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검색 영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AD, 이게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무선 이어폰이라는 키워드에 클릭당 광고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검색 영역인데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이런 함께 비교하면 좋을 상품이라든지 오늘의 판매자 특가, 다른 고객이 함께 구매한 상품, 연관 추천 상품 등과 같이 배너 영역에서 노출되는 걸 비검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 노출 영역의 광고 성과가 상품군마다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A 상품은 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고 비검색 영역에서 안 팔려요. 그럼 비검색 영역에서는 노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B 상품은 검색 영역에서 안 팔리고 비검색 영역에서는 잘 팔리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비검색 영역에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줘야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쿠팡의 광고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해요. 이해하기 쉽게 상품군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위, 그리고 충전 케이블, 샤워기 거치대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저관여인 상품들, 다시 말해 쿠팡 검색해서 첫 페이지에 뜨는 가장 싸고 리뷰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저관여 상품들은 검색 영역에서 잘 팔려요. 이런 상품은 목표 광고 수익률을 350%에서 400% 정도로 낮게 설정하면 검색 영역에서 노출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핸드백, 액세서리, 원피스처럼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는 상품들은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려요. 그럼 이런 상품은 목표 광고 수익률을 600%에서 800% 정도로 높게 설정하면 비검색 영역에서 노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를 돌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보고서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윙에 접속하셔서 광고 센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건 이 광고 보고서 메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광고 보고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광고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고 매출 성장 광고 보고서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광고 보고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보고서 기간은 지난달로 체크해 주시고요. 기간 구분은 합계가 아닌 일별로 체크해 주세요. 캠페인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분석하고 싶은 광고 캠페인을 클릭해 주신 다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처음이시라면 전체 선택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보고서 구조는 가장 밑에 있는 키워드까지 있는 걸로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클릭이 발생한 키워드만 보고서에 포함해 V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쿠팡 광고는 클릭이 발생한 키워드만 광고비가 발생하는 CPC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 안 된 키워드는 광고비도 안 나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고비가 안 나간 키워드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다 하셨으면 보고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되실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데이터들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일자별로 데이터를 받았다 보니까 여기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요. 과금 방식은 CPC, 즉 클릭당 광고 비용이 부과되는 CPC 과금 방식이에요. 클릭이 없으면 비용이 발생 안 되겠죠. 그리고 판매 방식은 로켓 그로스는 3P라고 표기가 되고요. 로켓 배송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리테일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광고 유형에는 매출 최적화와 이렇게 수동 성과형이 있고요. 광고 노출 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을 구분해주는 탭입니다. 단 키워드는 말 그대로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탭이고요. 이 비검색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작대기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수는 말 그대로 이 키워드가 노출이 얼마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고요. 클릭수는 이 키워드가 클릭을 몇 번 받았는지, 이 한 달 기간 동안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클릭됐을 때 광고비가 179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CPC가 179원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클릭률은 3번 노출되었을 때 한 번 클릭을 받아서 클릭률이 33%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총 주문수와 총 판매 수량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총 주문수는 주문을 몇 번 했는지 그 주문수를 표기해 주는 거고요. 총 판매 수량은 아이템을 몇 개 구매했는지 표기해 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저희 스토어에 들어와서 물건을 2개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총 주문수는 1이라고 표기가 되고 총 판매 수량은 2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판매 수량 데이터를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총 판매 수량 1일, 총 판매 수량 14일이라고 돼 있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판매 수량이랑 매출액 1일로 보는 게 맞나요? 14일로 보는 게 맞나요? 무조건 14일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쿠팡 광고는 클릭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 고객이 내 광고를 클릭했는데 바로 구매하지 않고 상품만 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3일 후인 1월 8일에 다시 쿠팡 앱을 켜서 구매했어요. 이럴 경우 쿠팡은 실제 결제일인 1월 8일로 매출을 잡는 게 아니라 광고를 클릭한 1월 5일로 매출을 잡아요. 광고를 클릭한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구매하면 그 광고의 성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데이터만 보면 클릭은 있는데 판매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14일 데이터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총 판매 수량 14일과 총 전환 매출액 14일 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총 광고 수익률이 있는데 이 수익률은 100% 맞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은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69,900원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금액이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비에도 부가세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제 광고 수익률은 이 데이터보다 떨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 수익률을 체크하지 않고 따로 실제 매출액이 적용된 광고 수익률을 체크하고 있어요. 광고 데이터 상에서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데이터를 정말 보기 쉽게 가공을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A 바로 옆에 요 네모칸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선택될 거예요. 이 상태로 삽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바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새로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할 거예요. 딱 6개 선택할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노출수, 세 번째 클릭수, 네 번째 광고비, 다섯 번째 총 판매 수량 14일, 여섯 번째 총 전환 매출액 14일. 자, 이렇게 6개를 체크해 주시면 왼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복사해 주실 거예요.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상태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A1 셀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 값 또는 1, 2, 3이라고 숫자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글이 잘릴 때는 이 줄을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줄 사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광고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여기 2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줄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줄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부가세, 포함 이라고 적어주시고 줄도 늘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는을 입력하시고 왼쪽에 광고비 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이 별표를 입력해 주신 다음 부가세는 10%예요. 그래서 거기 1.1을 해주시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역들도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값들도 자동으로 수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광고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클릭률, 전환율, CPC 단가, 광고 효율, 이 데이터를 만들 건데 차례대로 여기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률, 전환율, CPC 단가, 광고 효율. 그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클릭률을 구할 건데요. 클릭률은 뭐냐면 노출수 대비 클릭수에 대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10명이 클릭을 했다. 그러면 10%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릭률을 구하는 공식은 는을 입력해 주시고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를 해주시면 이렇게 클릭률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밑에 네모칸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밑에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전환율은 클릭한 숫자 대비 구매한 수량의 비율이에요. 그럼 요거는 는 입력해 주시고 총 판매 수량 나누기 클릭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밑에도 채워줄게요. 자, 다음 CPC 단가는 한번 클릭했을 때 광고비가 얼마인지 구하는 공식인데요. 는을 입력해 주시고 이 광고비 아까 구한 거 있죠. 부가세 포함 광고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나누기 클릭수로 나눠주시면 CPC 단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까지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광고 효율은 로어스라고도 해요. 광고비를 얼마를 써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는 입력해 주시고 총 전환 매출액 나누기 부가세 포함 광고비를 해주시면 이렇게 광고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까지 채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클릭률과 전환율, 광고 효율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요 값들은 양식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라고 있죠. 백분율 스타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클릭률과 전환율은 소수점짜리까지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자릿수 늘림을 클릭하셔서 두 자릿수까지 볼 수 있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광고비, 자,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 개를 클릭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콤마를 표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1번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 한 줄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로 놓고 여기 정렬 및 필터 위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필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광고비, 부가세 포함해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생겼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셔서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광고비가 많이 나간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총 합계 밑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비검색 영역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검색 영역 밑에 4번을 클릭하신 상태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삽입 버튼 누르시면 위에 한 줄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밑에 비검색 영역 밑에다 검색 영역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총 합계 데이터에서 비검색 영역을 빼면 검색 영역에서 노출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는 입력해 주시고 총합계 선택 마이너스 비검색 영역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검색 영역에서 15,821건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데이터가 밑에 있는 이 데이터의 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오른쪽에 클릭수, 광고비, 부가세 포함 광고비, 총 판매 수량, 총 전환 매출액까지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 선택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중복돼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수식이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률, 전환율, CPC 단가, 광고 효율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셔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단가 칸도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불필요한 단어들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컨트롤 누르셔서 줄 바꿈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전체 다 선택,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칸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컨트롤 A 누르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값으로 붙여넣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여기 입력되어 있던 수식들이 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선택 한 번 더 해주고 여기 표 서식 클릭하시면 이렇게 양식을 바꿀 수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양식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제 분석 단계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광고를 개선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잘 배우셔야 로아스 1000%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돈 버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광고비 부가세 포함 칸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이렇게 광고비 많이 쓴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상품이랑 전혀 관련 없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내가 백팩을 파는데 미니 파우치라는 키워드로 광고비가 나가고 있다. 그런 키워드는 바로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의 상품명 또는 브랜드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갓제 무선 마우스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유입된 키워드 중에 로지텍 마우스라고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광고비도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 바로 제외 키워드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로지텍 마우스로 클릭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구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뺄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타 브랜드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제 상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제외 키워드로 넣는 게 아니라 꼭 분석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광고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판매가 전혀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은 빼주셔야 돼요. 단 클릭수가 아직 작은 키워드들은 아직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클릭수가 2자리 이상이고 광고비가 나갔는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런 키워드들은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메인 키워드가 효율이 안 나와요. 제외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우선 점검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 상품이 메인 키워드와 핏이 맞는 상품인가? 예를 들어서 야채 탈수기 블랙을 팔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메인 키워드는 그럼 야채 탈수기겠죠? 근데 문제는 쿠팡 1페이지에 잘 파는 상품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화이트 색상인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형태와 내 상품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예요. 두 번째, 내 상품의 매력에 비해서 판매가가 높을 때예요. 경쟁사들은 전부 다 5,000원대에 팔고 있는데 나 혼자 5만원에 판다? 심지어 기능이나 디자인에 차별성도 없어요. 그러면 클릭해도 구매를 안 하겠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상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 후 광고를 돌려보시면 메인 키워드에서도 성과가 나실 거예요. 메인 키워드를 자칫 잘못 뺐다가는 상품 노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검색과 비검색, 어느 영역이 효율이 좋은지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검색과 비검색 영역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죠. 광고비와 매출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검색 영역의 광고비도 55만원, 검색 영역의 광고비도 55만원이 나갔어요. 비슷하죠? 근데 총 매출액은 2배 차이가 나죠? 내 상품의 효율이 비검색 영역이 더 효율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해당 상품의 비검색 비중을 늘려야겠죠. 어떻게 늘리냐? 바로 목표 광고 수익률을 올리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목표 광고 수익률을 올리면 쿠팡이 비검색 영역에 노출을 더해달라고? 알았어, 비검색 영역 노출 더해줄게. 반대로 수익률을 내리면 너네 상품 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구나, 검색 영역에 노출 더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로아스 올릴 때 얼마씩 올려야 되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씩 올려봐요. 근데 얼마씩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50을 올렸을 때를 기준으로 올리기 전 일주일 데이터와 올린 이후 일주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50을 올린 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광고는 세팅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데이터 보고 조정하면서 광고 효율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잘 파는 셀러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동 광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동 광고랑 자동 광고 동시에 돌리려고 하는데 중복 경고가 떠요. 같이 돌려도 상관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수동 광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입찰가를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 광고는
바로 돌리시는 것보단 매출 최적화 광고를 통해서 효율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의 적당한 클릭당 비용 CPC를 확인하셔서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 수동 광고는 키워드를 일일이 입력하고 키워드별 입찰가를 입력해서 효율이 나오는 입찰가 구간을 찾는 광고거든요. 100원을 설정했는데 클릭률, 전환율이 안 나와. 그러면 다음에 200원, 다음에 300원 조금씩 올려보면서 최적의 입찰가를 찾아야 되는 게 수동 광고예요. 근데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리면 이런 키워드들이 조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동 광고를 돌리실 때 키워드 추가하는 항목에 매출 최적화에서 잘 팔리던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수동 입력하신 다음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나왔던 평균 CPC보다 조금 낮게 설정하시는 게 팁이에요. 수동 광고는 입찰가 방식이라서 상대 판매자들보다 입찰가가 높으면 광고비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광고 효율을 체크하면서 입찰가를 조금씩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무료 프로모션, 무프랑 광고 동시에 해도 괜찮은가요? 제 대답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예요. 무료 프로모션, 즉 무프라고도 하는데 무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쿠팡에서 이 상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할인 쿠폰 적용해서 노출 좀 더 시켜줄게 하면서 쿠팡 쪽에서 할인 쿠폰을 지원해주고 노출되는 영역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무프로 9,000원으로 진행하면 할인 쿠폰 1,000원을 쿠팡이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무프 할인 쿠폰이 저희 광고 노출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무프가 적용이 되면 쿠팡에서 노출되는 영역을 더 늘려주기 때문에 노출 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무프와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노출이 늘어나고 할인 쿠폰으로 인해 전환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광고 효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프를 적용했거나 내가 직접 할인 쿠폰을 적용했을 때 매출 데이터 또는 광고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시면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데이터가 다운받아지실 거예요. 이건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유료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자동화 시트를 사용해서 상품별로 원가랑 판매가 로그를 입력하고 다운받은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쿠폰이 적용된 실제 판매 단가가 적용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로아스 값도 실제 판매 단가 기준으로 계산되게끔 수식을 짜놨습니다. 이 시트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대표님들께만 공유드리는 시트라서요. 공유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쿠팡에서 돈을 벌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개선할 줄 아는 셀러들만 쿠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